예, 미적분 1 개념 강의 19강, 이제, 예, 추가 강의 일단 큰 산 끝났습니다. 일단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그게 일종의 진짜 큰 산이에요. 큰 산인데, 어, 부디 이해가 잘 되셨길, 제가 전달을 잘 드렸길 바라면서, 꼭 이해하시고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19강, 20강 하고 나면은 미분 끝나요. 끝나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어, 강의 6개만 더 끝나면은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이 끝나게 됩니다. 예, 끝나게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 강의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 이제 본 교육 과정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 과정상의 내용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접목시켜가지고, 아니 접목이 아니지, 비교를 갖다가 하는 그냥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런 강의라는 거 아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미분의 활용입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예. 별거 없으니까. 근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요. 왜냐하면 조금 혼동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교과 과정에 없는 걸 갖다가 조금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미분해 주시면, y는 fx, y 프라임은 f 프라임 x, 그냥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얘를 갖다가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f'x라고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미분된 식을 갖다가 또 한 번 더 미분해 줄 수 있어. 그죠? 예, 그러면은 또 미분이요. 공식이 있으니까 뭐 의미는 나중에 생각하고 또 미분을 해주면 뭐가 되게 된다? f2'x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프라임을 하나 더 붙입니다. 2 프라임.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가 또 미분할 수도 있나요? 예, 당연히 미분할 수 있습니다. 되졌어요. f 3'x 되졌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그럼 4프라임, 그럼 프라임 4개, 아니요, 4프라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요 기호는 또 나중에 정적분 가면은 더 설명을 갖다가 드릴 겁니다. 자, 봐봐요. 근데, 수투에서는 원래는 여기 2프라임까지, 1프라임까지밖에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2프라임까지 설명을 갖다가 좀 드리겠습니다. 미적분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수트에서는 뭐 이거 쓰실, 물론 뭐 3차 방정, 3차 그래프의 대칭성 이용하는 뭐 그런 강의에서는 이걸 갖다가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안 씁니다. 예, 저는 그따구로, 아니, 제 머리가 그따위로 암기력이 좋지는 못해요. 제 머리 따위가, 그렇게 암기력이 좋지가 못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냥 설명을 갖다가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f 프라임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은 얘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당연히 f 프라임의 그래프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함수. 그러면은 얘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게 f2 프라임이기도 해요. 접기. 뭐 여기까지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 근데 문제는 얘와 얘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좀 외워둘게요. 즉 F2 프라임이 알려주는 fx에 대한 정보는 컨케이브는 있습니다. 컨케이브니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그거긴 한데, 컨케이브니스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할 것 같으면, 곡힘이에요. 곡선의 힘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겠지만은, 곡선의 힘.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곡선의 힘 정도를 알려준다라고 생각. 근데 이거 정도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막 보기에는 여기가 가장 휘어 있는 것 같겠지만은 이 곡선의 힘은 동일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초점을 갖다가 2차 포물선 같은 경우도 초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룰을 가지고 있으면 곡선의 힘은 동일합니다. 어찌됐든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얘는 곡선의 힘이 크다 적다 뭐 물론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갖다가 할 때 이거 직선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곡선이 있고 이런 곡선이 있으면 얘가 곡힘이 더 크다라고 뭐 표현을 갖다가 할 수는 있지만은 곡힘의 정도는 얘기를 갖다가 보통 안 하고요. 그냥 곡힘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갖다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정리를 갖다가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함수에 fx가 있을 때, y는 fx가 있을 때 f'x 일단 적으세요. f'x가 주는 직접적인 정보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근데 간접적인 정보라고 해볼게요. 는 함수 fx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갖다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증감. 예.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increasing, decreasing이었어요. 되셨어요? 예. 뭐 직접 정보는 당연히 그냥 접선의 기울기고요. F2'이 주는 정보는 곡휨, 즉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만 외워두셔도 되세요. 그리고 요 뒤에 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뒤에 오는 것도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정리를 갖다가 해드릴게요. 이거 지우면 안 되지.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간격을 갖다가 좀 벌리려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당겨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위로 가서 빈 공간에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즉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으면은 일단은 교과 과정에서요.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었다. 그럼 여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여기는 감소하는 구간이죠. 되셨나요? 여기는 무슨 구간이 되겠더라?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죠. 되셨어요? 근데 보면 신기한 게 감소하는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다 찾아보시면은 다 무슨 수더라? 음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증가하는 구간에서 신기하게도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그가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다 무슨 수더라? 양수더라는 거예요. 감소하니까 참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f'x가 다 뭐가 되더라? 음수가 되더라. 되셨나요?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f'x가 다 뭐가 되더라? 양수가 되더라. 접선의 기울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f'x가 0보다 작은 구간을 갖다가 찾아내면은 그 구간에서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f'x가 0보다 크다 구간을 찾아내셨으면 그 구간에서는 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간접 정보는 fx의 증가 감소 상태인 건데 f'x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면 우리에게 주는 거는 fx는 감소한다. 물론 물론 양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같거나 크면은 fx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는 적어볼게요. 그러면 f2'x를 갖다가 이거는 그냥 일단 적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찾아내실 수 있는 거. 근데 잠깐만 일단 적기는 할게요. f2'x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지. 또 f2' 여기 거슬리는 거 있으셔도 괜찮아요. 왜 같거나가 왜 붙어야 되는데 일단 적으세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구간이 나오면은 잠시만 위로 볼록이에요. 순간 제가 지금 찾아낸 겁니다. 저도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찾아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근데 한번 정리는 해두시라는 거죠.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쌤 알겠어. 네가 좀 전에 설명했는 거 들어서 f'이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건 알겠는데 같거나 작으면 f'x가 0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학생들이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이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런 함수에서 f' 요게 fx야. 내가 f'x가 찾아보시면 그래요. 0보다 같거나 큰 구간, 즉 증가 구간을 갖다가 찾아라 라고 하면은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즉 여기에서 양끝점 포함해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제가 증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라고 세팅을 하게 되면은 x는 알파를 포함 안 할 거고 베타를 포함 안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증가 구간이 맞습니다. 물론 둘 다 여기에서는 지금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으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가하는 구간에 따질 것 같으면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를 두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게 가장 명확해요. 명확하게는. 근데 양끝점을 포함해도 이 상황에서는 되셨어요. 왜 알파, 베타라고 하는 점은 그 우리가 이제 증가 x 값이 증가. 그럼 감소는 뭔데? 증가하지 않으면은 감소인 거거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극대 극소점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증가야? 아니야. 근데 감소야? 그렇다고?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끼울 수 있는 거거든요. 되셨어요? 물론 이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쌤 잠깐만 어떤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음, 음.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우리가 보기에 증가하는 구간은 딱 여기겠죠. 되셨어요? 즉 만약에 내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은 정확한 값인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f 프라임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세팅하면은 x는 알파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범위가 나오게 된다. 근데 선생님 여기는 증가 아니잖아. 이거는 당연히 증가 아닙니다. 되셨어요? 즉 증가 구간을 찾아라. 그래서 내가 세팅을 해야 될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0보다 같거나 크다 하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되셨어요? 그러면은 세팅을 갖다가 그냥 0보다 크다라고 둬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0보다 크다가 가장 명확한 긴 합니다. 예. 근데 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는 하나의 식으로 못 나타내요. 되셨나요? 예, 하나의 식으로 못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부분 분수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프라임만 가지고 식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그게 안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같거나 작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그냥 이거는 하고 뒤에 바로 그냥 유도해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마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가시게 되면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어 이게 2 프라임이 음수면은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이거 지금 헷갈리죠. 그다음에 이게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이거는 그냥 결과에 의한 건데 이것도 그러면 0보다 작다 크다 해야 되지 않나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작다 크다 왜냐면은 곡 힘이 제로다라는 말은 곡선의 힘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곡선의 힘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직선이겠죠. 즉 내가 만약에 같거나 작다라고 했을 때 이런 함수였으면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쭉 직진으로 이렇게 와서 음,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있었다라면 그러면 분명히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인 거 알겠고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인 건 알겠는데 네 말대로라면 일단 이것만 보시고 같거나 크다 왜 이거는 곡힘이 제로인 직선이잖아요. 즉 내가 같거나 크다라고 하면은 이 범위를 알려줄 건데 실제로는 이 범위가 답이 돼야 되지 않냐. 예, 맞아요. 근데 여전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서 곡선에다가 갑자기 중간에 직선으로 쭉 가다가 다시 곡선으로 갈 수 있는 함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부분 분수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부분 분수 맞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그러니까 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것도 제가 앞에서, 그죠. 여기 설명하면서 했죠. 이 말 때문이에요, 말. 그래서 왜 그때도 극대극소, 최대, 최소 이 얘기하면서 그 본인들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뭔가 할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을 갖다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요. 긍정적인 단어로 봐요. 파스티브 단어로 봐요. 그 다음에 왼쪽, 그 이유는 우리가 X축, Y축, X축,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그래서
실제로 그 양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파스티브 인터저라고 해요. 그 양의 정수를 갖다가 파스티브. 그 다음에 네거티브예요. 실제 이 오는 감도 그래요. 업다운, 위아래. 물론 Y축을 생각 안 하시더라도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오는 거는 뭐예요? 위예요, 위. 그죠? 긍정과 플러스와 왠지 곱하기는 같이 갑니다, 느낌이. 빼기와 부정과 나누기는, 그게 같이 가요. 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는 이게 매칭이 돼. 왜 F 프라임이 음수면은 F는 감소야. 매칭이 돼. 뭔가 외워도 싹. F 프라임이 양수면은 FX는 증가야. 양수와 증가 매칭이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근데 여기는 반대야. F 프라임이 음수인데 얘가 위로 볼록 가다.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게 항상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요거는 정리는 해 놓으셨을 테고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는 마법의 그래프 3개를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Y는 fx가 있을 때 f'x가 주는 정보는 증가 또는 감소를 알려주더라. 아, f'은 증가 감소 상태를 알려주지. f2'이 알려주는 정보는 예, 그 뭐다? 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저 콘케이브 니스를 주지. 제가 죄송합니다. 멍 때려가지고. 예, 그걸 주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래프 3개로 그냥 바로 줘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요렇게 가로로, 세로로 요렇게 3개를 그려주셔야 돼요. 요렇게 세로줄을 갖다가 좀 길게 당겨내보세요. 당겨내셔가지고요. 가로줄을 요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y는 x제곱.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얘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엄마야 잠깐만 여기 감소 구간이죠? 여기 감소 구간, 증가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극소값을 가지죠. 물론 꼭지점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바보 잡고 y 프라임은 이 x를 한번 그려보세요. 대강 그리면 되지. 되셨나요? 엄마야 얘가 음수니까 얘가 뭐 하네? 감소하네. 얘가 양수니까 얘가 뭐 하네? 증가하네. 되셨나요? 또 f 프라임이 마이너스에서 0 됐다가 플러스 되면 fx가 무슨 값을 가지네? 극소값을 가지네. 그럼 우리가 거꾸로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되면은 fx는 뭐를 갖다가 가지게 될 거네? 극대값을 가지게 될 거네. 되셨나요? f2 프라임이 우리한테 뭘 알려준다라고 했죠? 곱힘. 지금 y는 x제곱은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치? 근데 y2 프라임, 즉 미분한 함수를 갖다가 다시 미분해 주시면 뭐가 되게 된다? 2가 되게 된다. 엄마야!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외우고 있잖아. 엄마야, 얘가 파스티브네. 되셨어요? 즉, y2 프라임이 양수면은 fx는 아래로 블록인 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뭐, 물론, 아니, 가자. 그래서 y2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0 됐다가 음수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양수였던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일은 즉 우리가 3차를 갖다가 그려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아래로 볼록 어딘가에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즉 F2 프라임이 플러스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런 점을 갖다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곡선이 변한다라고 해서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이걸 리플렉션 포인트인가 인플렉션 포인트인가 제가 확실치가 않다. 이제 바보 됐어요. 되셨어요? 요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나 이거 가기 되게 짧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어쩔 수 없어. 할 말은 다 해야 되겠어. 자, 이제 가봐요. 이걸 갖다가 가지고 교과 과정에서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어떻게 그리는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가 이거 좀 찾아놓을 거야, 할 거야. 예,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이라는 이 함수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교과 과정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얘는 몇 차다. 왜 우리는 교과 과정상이기 때문에 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다 설명 안 합니다. 미리 설명 안 해요.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단다 원래상으로는 설명을 안 해요. 네, 안 하고 간다라는 거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는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이 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을 이렇고 터닝 포인트 뭐다. 이거 했지만은 그냥 제가 드리는 정보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거지 왜를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실제 왜 이게 가능한지를 갖다가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되셨나요? 원래는 이렇게 합니다. y 프라임을 갖다가 구해요.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는 0이다 세팅을 갖다가 해주시게 돼요. 왜?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을 갖다가 찾아주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1에 마이너스면 되는 거니까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0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미적분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y2 프라임은 왜 우리는 변곡점을 한번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고. 즉 y2 프라임은 해주시게 되면은 얘를 다시 미분하는 거예요. 6x 빼기 6은 0이다 해주시면 x는 얼마다? 1이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표를 여기는 x값 넣을 거고요. 여기에는 fx값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f'x값 수투에서는 여기에서 멈추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런 모양이 나오는지까지 해보려면 f2'x 를 이렇게 표를 갖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즉 수투는 3칸 만드시고요. 3줄 만드시고 미적분에서는 4줄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찾은 이 크리티컬 포인트들이 있죠.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1이 있습니다. 되셨어요? 즉 얘를 갖다가 작은 순서대로 즉 마이너스 1, 1, 3을 갖다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가로에다가 적어 주시는데 한 칸씩 띄고 한 칸 띄고 마이너스 1 x 대신에 뭐 굳이 그러면 1 적어야 되는데 한 칸 띄우고 1. 그 다음 3 적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삐뚤해? 3.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일단은 채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채울게요. 잊지 마세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찾은 거예요? f'이 0이 되는 x값을 찾은 거예요. 즉 여기에서는 f'은 0, 0입니다. 1은 f2'이 0이 되는 값을 찾은 거예요. 되셨나요?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 구간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이 f' 함수에다가 왜 지금 여기를 갖다가 할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선 헷갈리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여기에 해당하는 이건 사실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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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거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한 넣어봐봐. 여기에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00 넣어주시면 3만에 더하기 600에 빼기 9였던 거니까 그래 수치는 얼마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증가 또는 감소만 알고 싶으니까 부호만 알면 돼요.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아무 x값이나 넣어서 부호만 찾아내보자고. 즉 0을 넣어봐봐. 마이너스 9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게 된다? 음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뭐 물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왜냐하면 1은 얘의 크리티컬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되게 되는 거예요. 3 이상에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뭐 100 넣으셔도 돼요. 왜 보호만 갈 거니까 그게 더 빨라서 그래요. 괜히 4 넣어서 계산 차분하게 하느니. 그래서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이 구간에서 얘는 fx는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줘요. 이 구간에서는 fx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fx가 뭐 하는 거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f2'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f2'의 크리티컬 이 기준은 1이었던 거니까 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0 넣어보세요. 뭐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오죠? 플러스 나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fx가 위로 볼록이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에서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fx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왜 정확한 점을 찾아야 되니까.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얼마? 더하기 9 빼기 1 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1, 6을 갖다가 지날 거고요.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26이 되겠네요. 이제는 그래프를 갖다가 그립니다. 되겠어요. 물론 1, 변곡도 한번 해볼까요? 이왕 하는 김에 1이고 그러면은 1 빼기 3, 1 빼기 12 빼기 10이네. 마이너스 1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셨나요? 즉 x, y축을 갖다가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 1, 얼마? 6을 갖다가 지나고요. 어씨 6을 이게 왜냐면 마이너스 26이 있어가지고 이따구로 하면은 비율이 좀 안 맞겠다.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1,6 아이씨 요따구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6 저 밑에 여기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얼마? 1, 좀 전에 얼마였죠? 1, 나 한 거 같은데?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어디 갔어? 예, 마이너스 10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0 여기 있겠네. 되셨네. 즉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요 전에는 얘가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극대를 가지다가 감소하는 거예요. 위로 블로그 유지하면서 그러다가 감소해 어디까지? 4까지 3, 마이너스 26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fx 3차 함수 즉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0,1이다 이거는 y절편으로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아래로 블록이다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물론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정말 할 때는 수학을 가르칠 때는 그때는 수학 전공이 아니었지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물론 선행하는 친구들 굉장한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3학년인데 수투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갖다가 처음 선행을 할 때는 저는 이 테이블을 시키기는 합니다. 테이블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하기는 해요. 왜 걔네들은 시간이 많어. 시간도 많고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먼저 연습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항함수 이 추가 강의를 갖다가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육 환경 자체가 만약에 선행이 뭐 해봐야 한 1년 일찍 선행한다거나 아니면 한 학기 또는 반 학기 그냥 방학 선행 하는 정도라면은요 테이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테이블 연습하다가 다항함수 그 추가 강의를 듣고 그렇게 넘어가실 시간이 안 되세요. 실제로. 연습할 시간이 충분히 안 주어졌는데 학교에서 내는 문제라든가 모의고사에서 내는 문제는 테이블 그려서 문제를 못 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을 갖다가 좀 아시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쓰라고 아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문제 풀이를 하면은 미적분이든 수투든 99.5% 테이블을 안 그립니다. 테이블 그리면은 지금 봐봐요. 시간 얼마나 한번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 체크 한번 해봐 주실래요? 물론 제가 설명하면서 하기는 했지만은 시간이 꽤 걸렸을 거야. 되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테이블을 갖다가 그려버리면은 그 시간에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또 더 설명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슨 수다? 양수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야 된다. 미분해 봤더니만은 프라임이 0이 되는 x값이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다? 2개다. 왜?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는 이거 아니면은 이거 아니면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미친놈. 이거밖에 없잖아요. 되셨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애는 몇 번 타입이더라? 1번 타입이더라. 그냥 무조건 그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가 얼마라는 거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다. 여기가 얼마라는 거다? 3이라는 거다. 마이너스 1, 좀 전에 해봤듯이 얼마 나왔었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1이잖아. 1,6, 6 맞았던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3, 마이너스 26. 그냥 이렇게 구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앉아있냐고. 물론 여기 변곡점은 1, 그러면 여기였으면 적당하게 내가 변곡되는 데다가 1, 해주시고 그리고 그림 그리면은 따라가요. 비슷하게 1, 얼마입니까? 1 넣어주시면은 1 넣으면은 1 빼기 3 빼기 1, 마이너스 10이다. 시간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되셨나요? 자, 플러스로요. 아까 전처럼 그렇게 가신다면 물론 그렇게 테이블을 그려놓고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게 이겁니다. 제가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론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다. 그것도 등신짓이에요. 왜 나 혼자 시간 괜히 쓰고 앉아 있는 거야?
한국인들 계산 잘한다니까? 그냥 계산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계산으로만 가면 돼요. 근데 수투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그래프 그리는 게 태반이에요. 태반인데 나는 또 그래프를 안 그리겠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50점밖에 못 받는다고. 되셨나요? 그래프를 갖다가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빠르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 되셨나요? 근데 거기에 팁입니다. 팁인데 좀 전이랑 제가 지금이랑 그래프 그릴 때 차이가 뭐였어요? 좀 전에는 뭐였어? X, Y축 해가지고 해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1,6을 갖다가 이따구로 이렇게 딱 잡으니까 아씨 잠깐만 3, 마이너스 26은 저 밑에 자기도 모르게 이 B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막 저 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비율이 안 맞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 정도로 6이라고 잡자. 그러면 여기는 3, 마이너스 막 이렇게 잡으니까 해가지고 요 점도 요따구로 찍으니까 막 여기 안에서 막 이렇게 와서 뭐 물론 이게 실제 모양에 가깝긴 할 겁니다. 이따구로 이렇게 그리면서 막 내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되셨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6 그렇고 여기는 3, 마이너스 26이었나요? 예, 뭐 아무튼 그 다음에 0, 난 이제 기억이 안 나요. 1, 마이너스 10 막 이렇게 아니 그거나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거나 어느 게 보기가 편해요?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훨씬. 물론 우리가 문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그냥 x, y축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팁이 이겁니다. x, y축 점 찍고 그래프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냥 모양에 맞춰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x축이든 y축이든 세팅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 5단원 전체를 갖다가 다 푸시면 됩니다. 5단원, 6단원도 속도점까지 푸시면 돼요. 되시는데 그거는 뒤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문제 풀이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있는 문제들 제가 푸는 거요. 유형 중심에 있는 거요. X축, Y축 안 합니다.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요. 모양부터 먼저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X축만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Y축도 세팅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되셨나요? 100문제 중에 95문제는 X, Y축이 필요 없어. 그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괜히 X축 잡고 Y축 잡고 점 찍고 여기를 꼭 지나가야 돼 하면서 그리는 것보다 그냥 모양 잡고 거기에 맞춰서 점을 찍으시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훨씬 빠르고 훨씬 쉽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운 좀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네. 슥슥슥 지우고 이제 X축, Y축 해가지고 그려도 내가 시간 까먹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야. 왜? 나는 그냥 쑥 그리고 한 1, 2분 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냥 X축, Y축에 맞춰서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과 5분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사실은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렇게 제가 추가 강의를 한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도 알려는 드릴게요. 유형 중심에서요. 문제 풀이에서 5단원은 그냥 싹 다 푸시면 됩니다. 6단원에서요. 어디까지 가시면 되냐 하면은 507번까지요. 507번까지 문제 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미분 마지막 강의 하나 남았습니다. 짧습니다. 그거는 좀. 네, 수고 많으셨어요.